이미 에어컨을 켜신 분들 많으시죠? 더위는 참을 수 없고 전기세는 걱정되실 거고요. 작년 여름에 에어컨 하루 종일 틀었다 전기세 폭탄 맞으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 15년간 삼성전자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어떻게 하면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냐는 거였어요. 오늘은 복잡한 방법들 말고 정말 핵심적인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먼저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에어컨 종류에 따라 사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전기세가 안 줄어요. 또한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에는 제습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전기세와 쾌적함을 좌우합니다.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만 골라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어요. 에어컨에서 이 기능 하나만 알아도 전기세 걱정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 기능은 끝까지 보셔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집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11년 이후에 구입한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형입니다. 에어컨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버터, 디지털 인버터 표시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실내기 앞면이나 옆면 또는 실외기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확인해 보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에너지 효율 등급표를 보는 거예요. 냉방 능력이나 소비 전력 옆에 최소 중간전격 이렇게 3단계 숫자가 있다면 100% 인버터형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 전력이 1.2kW, 2.5kW, 3.8kW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인버터예요. 인버터 에어컨의 가장 큰 특징은 실외기가 상황에 따라 출력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더울 때는 강하게, 적당할 때는 약하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절약하죠. 그래서 한번 켜면 계속 켜두는 게 좋아요. 2011년 이전에 구입한 에어컨은 대부분 정속형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4등급이나 5등급이면서 인버터 표시가 없다면 거의 확실하게 정속형이에요. 소비 전력도 2.8kW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숫자로만 표시됩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실외기가 100% 또는 0%로만 작동해요. 중간 단계가 없어서 설정 온도에 도달하면 딱 꺼졌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풀파워로 돌아가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요즘 나오는 에어컨은 거의 대부분 인버터형이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 정속형을 쓰고 계세요. 어떤 타입인지 모르시겠으면 구입 연도를 생각해 보시거나 판매점에 모델명을 문의해 보세요. 에어컨 종류별 사용법 정말 중요해요. 인버터 에어컨을 쓰신다면 절대 껐다 켰다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인버터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전기세 절약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가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 절전 모드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 12시간 내내 틀어놓은 것과 2시간씩 껐다, 켰다 한 것을 비교해보니 계속 켜둔 쪽이 35% 더 전기세가 절약됐어요. 특히 더운 여름날에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더라고요. 인버터 에어컨의 실외기는 마치 자동차의 가변속 기어와 같아요. 언덕길에서는 높은 기어로, 평지에서는 낮은 기어로 자동 조절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더우면 강하게, 시원하면 약하게 자동으로 조절되니까 굳이 껐다 켤 필요가 없어요.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4~5시간 정도 외출이면 그냥 켜두고 나가세요. 집에 돌아와서 뜨거워진 방을 다시 시원하게 만드는데 드는 전기가 훨씬 많거든요. 정속형 구형 에어컨을 쓰신다면 정속형은 정반대예요. 껐다 켰다 하는 게 맞습니다. 2시간 가동하고 2시간 끄기를 반복하면 12시간 연속 사용할 때보다 무려 70%나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속형은 실외기가 100% 또는 0%로만 작동하거든요. 중간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틀어두면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써요. 차라리 강하게 틀어서 빨리 시원하게 만든 다음 끄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정속형 사용 팁을 더 알려드리면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2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해두고 다시 더워지면 또 2시간 돌리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전기세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정속형은 빠른 냉방 효과가 인버터보다 좋아요. 처음 30분 동안은 정말 강력하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 이 장점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에어컨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핵심 1. 온도 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에어컨 온도 몇 도로 설정하세요? 18도, 20도? 제가 15년간 판매하면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기세가 상당히 절약돼요. 정확히는 1도 높일 때마다 약 7에서 10% 전기세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20도, 심지어 18도로 설정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돈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담당했던 한 고객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70대 어르신이셨는데 평소에 19도로 설정하고 계셨거든요. 여름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온도를 27도로 바꾸고 선풍기도 함께 틀어두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높은 온도로 해도 되나요? 하시더니 30분 후에 별로 덥지 않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전기세가 8만 원으로 줄었어요. 27도가 핵심입니다. 27도면 덥지 않나요? 하실 텐데 전혀 안 더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덥다고 느끼는 건 온도보다 습도거든요. 에어컨이 돌면서 습도를 낮춰주니까 27도에서도 충분히 시원해요. 실제로 27도에서 습도 50%는 25도에서 습도 70%보다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습도가 10% 낮아지면 체감 온도는 약 1도 정도 낮아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조건 27도로 설정하고 만지지 마세요. 자꾸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특히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이러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써요. 실외기가 계속 출력을 조절하느라 더 복잡하게 작동하거든요. 핵심이 선풍기를 반드시 함께 쓰세요. 에어컨 혼자 쓰지 마시고 반드시 선풍기와 함께 쓰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선풍기 전기세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에어컨이 1시간에 1,000원어치 전기를 쓴다면 선풍기는 100원어치도 안 써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실험해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방에서 에어컨만 틀었을 때와 에어컨 선풍기를 틀었을 때를 비교해 봤거든요. 온도는 똑같이 27도로 설정했는데 선풍기를 함께 쓴 쪽이 체감 온도가 2, 3도 정도 낮게 느껴졌어요. 즉 에어컨을 27도로 설정해도 24에서 25도처럼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풍기를 어떻게 놓느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선풍기를 자기한테 향하게 틀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선풍기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쪽을 향하게 놓으세요. 그러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방 전체로 고르게 퍼져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에어컨에서 나온 찬 공기는 무거워서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런데 선풍기가 그 공기를 밀어주면 방 전체로 순환이 잘 되거든요. 마치 찬 공기를 방 곳곳에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고객분들한테 이 방법을 보여드리면 정말 신기해하세요. 어머, 갑자기 훨씬 시원해졌네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선풍기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밤에 주무실 때는 선풍기를 아주 약하게 해서 공기만 살짝 돌려주세요. 그러면 27도에서도 충분히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핵심 3. 필터 청소는 2주마다 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에어컨 필터를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하셨나요? 한 달 전? 2달 전? 혹시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고객 댁에 가보면 필터가 정말 더러운 집들이 많아요. 거의 검은색이 될 정도로요. 필터가 더러우면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와 같아요. 그러면 같은 효과를 내려고 더 열심히 돌아야 하죠. 당연히 전기도 더 많이 써요. 실제로 더러운 필터를 쓸 때와 깨끗한 필터를 쓸 때의
전기 소모량을 측정해 보니 20에서 30% 차이가 났어요. 또한 더러운 필터는 건강에도 안 좋아요.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은 호흡기가 약하시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필터 청소는 2주마다 한 번씩 하세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에어컨 전원을 끄고 필터를 빼내세요. 대부분의 에어컨은 앞 커버를 위로 들어올리면 필터가 보여요. 필터를 조심스럽게 빼낸 다음 미지근한 물에 주방세제 조금 풀어서 살살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필터가 손상될 수 있어요. 깨끗하게 씻은 후에는 맑은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햇볕에 말리면 필터가 변형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마른 다음에 다시 끼우시면 돼요. 2주마다 하기 힘든데요. 하실 텐데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습관이 돼요. 아니면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셔도 좋고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전기세 절약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4. 햇빛 차단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안 하세요. 낮에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방 온도가 2, 3도씩 쉽게 올라가요. 에어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햇빛이 계속 방을 덮이니까 효과가 떨어지죠. 마치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특히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의 햇빛은 정말 강력해서 방 안 온도를 급격히 올려요. 이 시간만이라도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꼭 쳐주세요. 똑같은 조건의 집 두 곳에서 한 곳은 오후에 커튼을 치고 한 곳은 안 쳤더니 전기세가 월 2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커튼만 쳤을 뿐인데 말이에요. 암막 커튼이 가장 좋지만 없으시면 일반 커튼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햇빛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 색깔도 중요해요. 밝은 색이 어두운 색보다 햇빛을 덜 흡수해서 더 좋아요. 하얀색이나 연한색 커튼을 쓰시길 권해드려요. 그런데 커튼을 치면 방이 너무 어두워지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중 가장 더운 서너 시간만 쳐주시면 돼요. 해가 지면 다시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에어컨이 훨씬 쉽게 방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전기세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창문에 선팅 필름을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붙여놓으면 계속 효과가 있거든요. 요즘은 집에서도 쉽게 붙일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핵심 5. 실외기 관리를 잘 해주세요.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과 같아요. 실외기가 제대로 작동해야 전체 에어컨 효율이 좋아져요. 실외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화분, 빨래 건조대, 자전거, 에어컨 커버 같은 게 너무 가까이 있지 않나요? 실외기는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 물건들이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에어컨이 더 열심히 돌아야 하죠. 마치 숨구멍을 막고 숨 쉬려는 것과 같아요. 실외기 뒤쪽과 옆쪽으로 충분한 공간을 비워두세요. 그리고 실외기 위에 차양막이나 햇빛을 막아주는 덮개를 설치하시면 더 좋아요. 실외기도 그늘에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일해요. 여름에 실외기 주변에 물을 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외기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 에어컨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직접 실외기에 물을 뿌리시면 안 돼요. 고장 날 수 있거든요. 주변 바닥이나 벽에 뿌려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실외기 주변을 둘러보시고 먼지나 낙엽 같은 것들을 치워주세요. 특히 여름 시작 전에는 꼭 한번 청소해 주시고요. 실외기 앞쪽에 있는 알루미늄 핀 같은 부분에 먼지가 끼면 열교환 효율이 떨어져요. 만약 실외기가 높은 곳에 있어서 직접 청소하기 어려우시면 전문 업체에 맡기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습 기능 제대로 활용하기. 제습하면 전기세가 덜 나온다던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습 모드 대 냉방 모드 언제 써야 할까요? 냉방 모드를 써야 할 때,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빠르게 온도를 낮춰야 할 때, 온도가 우선 급한 상황 30도 넘는 더운 날, 사람이 많아서 열기가 심할 때, 제습 모드를 써야 할 때,
장마철처럼 온도는 적당한데 습도가 높을 때, 봄이나 초여름처럼 덥지는 않지만 끈적끈적할 때, 실내 습도가 70% 이상일 때, 제습 모드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냉방과 기본 원리는 같아요. 하지만 목적이 달라요. 냉방은 온도를 빨리 낮추는 게 목표라면 제습은 습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게 목표거든요. 제습 모드일 때는 에어컨이 설정 온도를 기준으로 습도를 최대한 낮춰요. 실내 온도와 습도를 계속 체크해서 온도는 유지하되 습도만 제거하도록 풍량과 압축기 출력을 조절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마철 같은 습한 환경에서는 냉방 모드보다 제습 모드가 2.7배 더 효과적으로 습도를 제거한다고 해요. 제습 모드를 쓸 때는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지 마세요. 26에서 27도 정도가 적당해요. 온도를 너무 낮게 하면 제습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습할 때도 선풍기를 함께 쓰시면 좋아요. 공기순환이 잘 되면 제습 효과가 더 좋아져요. 특히 장마철에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에어컨 제습 모드와 선풍기를 함께 쓰시면 빨래도 빨리 마르고 실내 습도도 낮아져서 일석이조예요. 장마철에는 하루 종일 제습 모드를 켜두셔도 괜찮아요. 제습 모드는 냉방 모드보다 전력 소모가 조금 적거든요. 특히 인버터 에어컨이라면 습도만 조절하면 되니까. 실외기가 강하게 돌지 않아서 전기세도 절약돼요. 알아두면 좋은 추가 팁들입니다. 시간대별 전기요금 활용하기. 전기요금이 시간대별로 다르다는 거 아세요? 이걸 알고 쓰시면 같은 만큼 써도 전기세를 더 줄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낮 시간, 특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요. 이 시간대에는 에어컨 사용을 조금 줄이시고 대신 저녁 시간부터 집중적으로 틀어주세요. 밤 시간대나 새벽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후 시간대는 커튼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선풍기 위주로 버티시다가 저녁부터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틀어주시면 전기세를 많이 아낄 수 있어요. 특히 낮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집에 오기 30분 전쯤 에어컨을 켜두시면 들어왔을 때 시원하면서도 전기세는 절약할 수 있어요. 밤에 잘 때는 이렇게 하세요. 에어컨에 취침 모드나 수면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잠들 때는 26도에서 시작해서 새벽에는 28도까지 저절로 올라가게 설정돼요. 왜냐하면 밤에는 기본적으로 날씨가 선선해지고 우리 몸도 잠들면서 체온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낮과 같은 온도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밤에 너무 찬 바람을 맞으면 관절이나 근육에 좋지 않아요. 취침 모드를 쓰시면 적당한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해 주니까 건강에도 좋고 전기세도 아낄 수 있어요. 선풍기도 함께 아주 약하게 틀어서 바람만 조금 돌려주시면 높은 온도에서도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켜두는 게 좋을까요? 미리 켜두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에어컨은 처음에 온도를 확 내릴 때 전기를 가장 많이 써요. 더운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세게 틀면 있는 힘껏 돌면서 엄청난 전기를 쓰거든요. 하지만 미리 30분 정도 켜두어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춰 놓으면 그 온도를 유지하는 데는 전기가 훨씬 적게 들어요. 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특히 이 효과가 커요. 미리 켜둬서 절전 모드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적은 전기로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 방향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설정해 두시는데 바람 방향을 조절하면 효율이 훨씬 좋아져요. 바람을 위쪽이나 수평으로 틀어 놓으세요.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위쪽으로 틀어 놓으면 천장에 부딪혀서 방 전체로 고르게 퍼져요. 반대로 바람을 아래쪽으로 틀어 놓으면 에어컨 주변만 시원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더워요. 특히 침실에서는 바람을 벽 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벽에 부딪힌 찬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되면서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다른 전자 제품도 신경 써주세요. 에어컨을 틀 때 다른 전자 제품들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TV, 컴퓨터, 전자레인지,
팝속 같은 건 열을 많이 내거든요. 이런 제품들이 함께 작동하면 방 안 온도가 올라가서 에어컨이 더 열심히 돌아야 해요. 가능하면 요리는 에어컨을 끄고 하시거나 환풍기를 함께 틀어주세요. 밥을 지을 때도 팝솥에서 나오는 열기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대기 전력도 은근히 열을 발생시켜요. 전구도 중요해요. 백열 전구는 열을 많이 내니까 LED 전구로 바꾸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이면 에어컨 효율에 꽤 영향을 줘요.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절약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약속드린 그 기능 얘기예요. 최신 에어컨에는 AI 자동 모드 또는 스마트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안 써요. 이 버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이 똑똑해져요. 실내 온도, 습도, 심지어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해요. 예를 들어서 방에 사람이 많으면 온도를 조금 낮추고 사람이 적으면 온도를 높여요. 습도가 높으면 제습을 더하고 낮으면 제습을 줄여요. 정말 신기하죠? 마치 전문가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는지 확인해 봤어요. 제가 이 기능을 직접 써보니까 일반 모드보다 전기세가 20에서 30% 더 절약되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과 함께 쓰면 정말 놀라운 절약 효과가 있어요. 한 달 전기세가 10만 원이었다면 5가지 방법으로 7만 원 정도로 줄이고 여기에 AI 모드까지 쓰면 5, 6만 원대까지도 가능해요. 정말 큰 차이가 나죠. 지금 바로 에어컨 리모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AI 스마트, 자동, 에코, 지능형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이 있으면 그게 바로 그 버튼이에요. 만약 없으시다면 아쉽지만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절약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혹시 새 에어컨을 사실 계획이시라면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을 꼭 고르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나중에 전기세로 다 뽑아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에어컨 고장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AS 센터에 연락하세요. 예전보다 시원하지 않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날 때, 물이 새거나 얼음이 생길 때, 전기세가 갑자기 많이 나올 때, 냄새가 날 때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AS 기사들이 바빠서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연락하세요. 고장난 에어컨은 정상적인 에어컨보다 전기를 훨씬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빨리 고치는 게 경제적이에요. 에어컨을 오래 쓰려면 관리만 잘해주시면 돼요. 제가 15년간 봐온 에어컨 중에 15년, 20년 된 것도 잘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 집들의 공통점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필터는 2주마다, 실외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둘러보시고 1년에 한 번은 전문가한테 전체 청소를 맡기세요. 청소비는 들어가지만 새 에어컨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더운 여름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으로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